벡터와 행렬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연립방 정식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왜 우리가 벡터와 매트릭스, 그러니까 벡터는 그냥 벡터라고 부르고요. 행렬은 영어로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매트릭스를 우리말로 행렬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벡터와 매트릭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이제 이게 왜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지 이걸 왜 좀 봐야 되는지를 먼저 간단하게 모티베이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연립방 정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x 더하기 2y는 3 그리고 3x-y는 예를 들어서 6 이제 이러한 연립방 정식을 푸는 것은 어렵지 않을 텐데요. 이러한 연립방 정식을 간단하게 이제 행렬과 벡터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이죠. 제가 오늘 간단하게 행렬과 벡터부터 시작해서 이제 행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긴 할 텐데요. 우선 이렇게 이제 위에 연립방 정식을 이제 이러한 행렬과 벡터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렬이고요. 두 줄 이상이면 행렬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제가 구체적인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벡터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이것도 변수의 벡터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바로 x와 y니까 이제 이런 형태로 연립방 정식을 행렬과 벡터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고 지금 이 경우에는 이퀘이션이 두 개니까 방정식이 두 개고 미지수가 두 개니까 이렇게 좀 간단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미지수가 굉장히 많거나 x, y, g, x1, y1, x1, x2, x3, x가 굉장히 많거나 미지수가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이퀘이션이 굉장히 많다면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형태의 매트릭스와 벡터의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동영상에서는 별도로 소개를 해드리지는 않는데 여러 가지 그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들이 최근에 많이 소개가 됐는데요. 대표적으로 R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Python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여타 프로그램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R과 Python은 벡터와 행렬에 대한 개념을 잘 알고 있으면 배우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C++도 같은 계열의 랭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컴퓨터 랭귀지죠. 포트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원시적인 형태의 랭귀지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벡터와 매트릭스에 대한 개념을 좀 잘 물론 C++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레이라고 부르긴 하는데요. 그래서 벡터에 대한 개념을 잘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를 접근하는데 이런 그 랭귀지를 배우는데 데이터 분석을 위한 랭귀지를 배우는 데 있어서 일단 진입 장벽이 매우 낮아지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행렬은 무엇이고 벡터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행렬과 벡터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행렬의 연산, 덧셈 뺄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벡터의 연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루는 수학의 한 분야를 이제 선형 대수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linear algebra라고 하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은 벡터의 상수, 스칼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상수를 더하거나 이제 곱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매트릭스와 매트릭스를 더하거나 곱셈까지는 가지 않겠습니다.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벡터와 벡터를 더하거나 곱하는 방법, 그다음 매트릭스끼리 이제 더하는 방법 정도를 제가 오늘 1시간 정도 분량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벡터부터 한번 시작해 주세요. 제가 별도의 강의 노트를 만들진 않아서 그냥 여기에 적어가면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벡터에 대한 이야기고요.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벡터의 정의는 벡터라고 하는 것은 숫자들이겠죠. 숫자들을 한 줄로 모아놓은 것입니다. 뭐 정렬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 예는 3, 2 이렇게 적어 놓으면 이것도 하나의 벡터고요. 표시하는 방법은 이렇게 약간 꺾인 이렇게 꺾인 괄호 비슷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선으로 쓰지는 않고요. 3과 2를 쓴 다음에 직선으로 표시하진 않고 약간 이렇게 꺾어서 대괄호 비슷하게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3과 2로 이루어진 벡터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숫자가 뭐 단 2개만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더 많은 경우들도 있겠죠. 마이너스 4, 5, 뭐 마이너스 7, 뭐 8 이렇게. 물론 반드시 뭐 이렇게 뭐 자연수라든가 정수만 와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실수가 와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제로가 올 수도 있겠죠. 뭐 분수가 와도 괜찮고 뭐 무리수가 와도 괜찮고 뭐 루트 2, 뭐 루트 3 이런 것들이 와도 다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벡터를 문자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첫 번째 이렇게도 한번 써보죠. 3과 2 두 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벡터를 A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A라고 하는 벡터는 3과 2 두 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것이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A라고 하자 이런 뜻이겠죠. 이것을 A라고 하자 이런 뜻입니다. 또는 A는 이렇게 생겼다 이런 뜻입니다. A는 이렇게 생겼다. 이런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쓴다면 그래서 A가 벡터고요. 그렇죠. 뭐 A가 벡터다. 뭐 3과 2가 벡터다. 뭐 이렇게 다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숫자가 3인데 이것을 A의 첫 번째 원소라고 합니다. 첫 번째 있는 것을 얘가 첫 번째겠죠. 그래서 A의 첫 번째 원소고요. element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가 A의 두 번째 원소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A는 벡터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래서 A의 첫 번째 원소 A1이라고 씁니다. 여기서 A는 벡터고 바로 그 벡터의 첫 번째 원소를 A1이라고 보통 쓰고요. 얘가 바로 3이고요. 두 번째 원소 A2는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 그냥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뭐 교과서마다 혹은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마다 표현하는 방식은 대체로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나중에 벡터가 필요하다면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표현 방법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두 개의 원소로만 이루어진 벡터를 생각해 봤는데 만약에 더 많은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다면 두 번째 더 많은 원소들로 이루어진 벡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한 벡터를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A라고 하는 벡터는 원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A1, A2 그래서 i번째 AI가 있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원소를
편의상 a의 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n개로 그냥 편의상 마지막에 n이니까 모두 n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벡터라고 할 수 있겠죠. 혹은 뭐 n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벡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중간쯤에 i라고 썼는데 이게 그냥 i번째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얘가 n번째 원소가 되겠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래서 여기서 봤던 A1, A2 이렇게 되어 있는 벡터의 경우에는 n이 2란 뜻이겠죠. 여기에서 끝났으니까 앞에 example에서 봤던 벡터는 지금 우리가 보는 벡터는 모두 일반적으로 표현해서 n개의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벡터를 우리가 n 벡터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렇게 생긴 벡터를 n 벡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는 그냥 n 벡터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영어로는 n 벡터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개의 벡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의 벡터는 2, 0,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다른 벡터는 마이너스 1, 2, 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숫자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0과 2 세 개의 숫자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벡터인데 예를 들어서 이 벡터를 x라고 부르고요. 이 벡터를 y라고 불러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x와 y는 서로 다른 벡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숫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순서가 다르면 그것은 다른 벡터예요. x와 y는 다른 벡터입니다. 같은 벡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떨 때 같은 벡터들일까? 일반적으로 표현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이건 다 숫자들입니다. 제가 지금 쓰는 것은 x1도 하나의 숫자고요. 그 다음에 x2도 y2도 하나의 숫자들입니다. 그래서 x1과 이건 하나의 각각 넘버들이에요. xi가 yi와 같고 xn과 yn이 같다고 한번 해보죠. 자, 그리고 어떤 벡터 x는 제가 편의상 벡터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로마자 비슷하게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원소를 나타낼 엘리먼트를 나타낼 때는 뭐 이렇게 쓰겠습니다. 둘을 뭐라고 구분해서 불러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쓰면 이건 벡터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이렇게 쓰면 원소를 가리킨다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벡터 x는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죠. x1, x2, i번째 원소는 xi, n번째 원소는 xn. 그 다음에 두 번째 벡터 y는 마찬가지로 y1, y2, yi, yn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죠. 제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이 둘이 값이 같고 그 다음에 이 둘이 값이 같고요. 그 다음에 값이 같고 값이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x와 y는 같은 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도 씁니다. x equals y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x와 y는 각각 벡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x도 벡터, y도 벡터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까지 간단한 인트로덕션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벡터의 연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덧셈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첫 번째 이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어떤 하나의 숫자 이걸 이제 여기에서는 벡터, 매트릭스 이런 용어와 구분하기 위해서 스칼라라고 부릅니다.
스칼라는 하나의 숫자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벡터는 사실 뭐 두 개 이상의 숫자들을 한 줄로 세워 놓은 것이니까 그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별도로 스칼라라고 불러요. 스칼라를 더하거나 곱하는 방법을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떤 벡터에다가 어떤 스칼라를 어떻게 곱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더했을 때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우선 이렇게 생긴 벡터를 생각해 보죠. 4, 5, 6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러한 벡터에 2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바로 2가 스칼라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2 곱하기 4, 5, 6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주어진 벡터 4, 5, 6이라고 하는 벡터에 2를 곱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걸 곱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컴포넌트 바이 컴포넌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2를 여기에도 곱해주고요, 여기에도 곱해주고, 여기에도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컴포넌트 바이 컴포넌트예요. 각각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되겠죠. 2 곱하기 4, 첫 번째 엘러먼트는, 두 번째 엘러먼트는 2 곱하기 5, 세 번째 엘러먼트는 2 곱하기 6. 그래서 결과는 8, 10, 그 다음에 12 이렇게 되겠죠. 이러한 방식으로 스칼라를 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칼라를 더하는 건 제가 이제 보지 않을 테니까 스칼라를 죄송합니다. 곱하는 방법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순히 지금 양수로 되어 있는 스칼라를 곱했는데 만약에 음수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 뭐 똑같겠죠. 우선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벡터를 y라고 한번 써보고요. 이제 y는 3, 마이너스 1, 2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여기에 마이너스 2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것은 마이너스 2의 y고요. 여기서 y는 벡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에서와 같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마이너스 2의 벡터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3, 마이너스 1, 2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마이너스 2를 컴포넌트 바이 컴포넌트로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3,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는 괄호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2, 그러면 첫 번째 엘러먼트는 마이너스 6, 두 번째는 2, 세 번째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뭐 크게 복잡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엘러먼트 바이 엘러먼트 계산을 하면 되고요. 두 번째 이제 제가 소개할 것은 스칼라를 곱했다면 이번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벡터를 어떻게 더할 수 있을까? 벡터와 벡터의 덧셈입니다. 이제 벡터와 벡터를 더할 때는 반드시 그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벡터가 n 벡터라면 두 번째 벡터도 반드시 n 벡터여야 됩니다. 첫 번째 벡터가 만약에 두 개의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두 번째 벡터도 반드시 두 개의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지만 두 벡터를 더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x는 4, 5, 6 엘리먼트가 3개죠. 그 다음에 y라고 하는 벡터는 3, 마이너스 1,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x 벡터도 원소가 3개고 엘리먼트가 3개고 y도 원소가 3개니까 이 두 벡터를 서로 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은 x 더하기 y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x 더하기 y를 이렇게 쓰면 되겠죠. x 대신에 4, 5, 6을 쓰고요. 그 다음에 y 대신에 3, 마이너스 1, 2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벡터 더하기 벡터의 경우에도 컴포넌트 바이 컴포넌트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하고요. 덧셈이니까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하면 됩니다. 제가 한번 해보면 4 더하기 3, 그 다음에 5 더하기 마이너스 1, 5 빼기 1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지금 덧셈을 하고 있고 5라고 하는 원소 더하기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원소의 계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그냥 우리가 초등학교 때 하는 덧셈 뺄셈 하고 다르지 않기 때문에 5 빼기 1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엘리먼트는 두 벡터의 덧셈의 결과 첫 번째 엘리먼트는 7, 두 번째 원소는 4, 세 번째는 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벡터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같은 벡터의 덧셈은 컴포넌트 바이 컴포넌트로 계산을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벡터의 원소의 개수는 같아야 합니다. 덧셈을 하기 위해서는 두 벡터의 원소의 개수가 반드시 같아야 합니다. 같지 않으면 덧셈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첫 번째 했던 작업과 첫 번째 뭘 했냐면 이제 스칼라를 곱하는 벡터에다가 스칼라를 곱하는 것을 봤고요. 두 번째는 벡터와 벡터의 덧셈을 봤습니다. 이제 두 가지를 이제 결합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세 번째는 이 둘을 이제 결합한 것입니다. 1과 2의 연산을 동시에 하는 것이죠. 스칼라도 곱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벡터끼리도 더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x라고 하는 벡터는 이렇게 생겼고요. 간단하게 한번 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y 벡터는 2, 1입니다.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것은 x 벡터에 4를 곱하고요. y 벡터에 5를 곱하는 계산을 각각 하고 그 다음에 이 두 벡터를 더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쓸 수 있겠죠. x는 1, 3이고요. 5 곱하기 벡터 y는 2, 1이니까요. 그래서 하나씩 하시면 됩니다. 컴포넌트 바이 컴포넌트 계산을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이렇게 곱해주고 이렇게 곱해주고 이렇게 곱해주고 이렇게 곱해주면 그러면 4, 12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원소의 5를 곱하면 15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길이가 같은 벡터이기 때문에 더하면 되겠죠. 4 더하기 10, 12 더하기 5 그러면 결과는 14, 17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계산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가 벡터와 벡터의 덧셈을 봤는데 뭐 두 번째 덧셈을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스칼라를 곱한 다음에 벡터끼리 더하는 걸 봤는데 그렇다면 이제 벡터와 벡터의 뺄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벡터 마이너스 벡터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죠. 그래서 우선 두 벡터를 각각 x와 y라고 불러보고요.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것은 x 빼기 y라고 하는 벡터를 구해보는 것입니다. 이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x 더하기 y 벡터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x에서 y를 빼는 것이나 y 벡터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x 벡터에 더하는 것이나 그 결과는 똑같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x 벡터의 컴포넌트 바이 컴포넌트로 뺄셈을 하면 되겠죠. 원소끼리 빼면 됩니다. 간단한 뭐 특별히 얘는 제가 보여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새로운 하나의 벡터를 소개를 할 텐데 뭐 새로운 건 아니고요. n개의 원소가 모두 0으로 이루어져 있는 벡터도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뭐 제로 벡터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그냥 0 벡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음에 이렇게 쓰면 되겠죠. 뭐 이렇게 써도 되는데요. 이게 0이라고 알파벳 O가 아니라 0이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슬래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첫 번째도 0, 두 번째도 0, 마지막 n번째도 0. 참고로 0의 개수는 모두 n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봤던 것들을 간단하게 벡터의 연산 법칙으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벡터의 연산 법칙, 다섯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벡터 A 더하기 B는 벡터 B 더하기 A와 같습니다. 그래서 A에다가 B를 더한 거나 B에다가 A를 더한 거나 그 결과는 당연히 같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둘 다 벡터입니다. A와 B. 그 다음에 벡터가 A, B, C가 있다고 한번 해보죠. A에다가 B를 먼저 더한 다음에 벡터 C를 더하는 것이나 BA와 C를 먼저 더한 다음에 A에다가 이것을 더한 것이나 결과는 동일합니다. 사실 뭐 실수의 연산과 되게 비슷한 개념이긴 해서요. 뭐 크게 새로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벡터의 덧셈에 A 벡터와 B 벡터를 더한 다음에 어떤 스칼라를 곱한 것입니다. 그래서 람다는 람다라고 부르고요. 스칼라라고 생각하세요. 곱한 것이나 벡터 A에 스칼라 람다를 곱하고 벡터 B에 스칼라 람다를 곱한 다음에 더한 것과 당연히 같겠죠. 뭐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뭐 따로 증명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뭐 실수의 연산과 크게 다르진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스칼라에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람다와 뮤는 모두 스칼라입니다. 그래서 람다도 스칼라고요. 뮤도 스칼라입니다. 얘는 뮤라고 불러요. 그래서 두 스칼라를 더한 다음에 당연히 스칼라 더하기 스칼라는 스칼라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벡터를 곱한 것이나 벡터 A에 스칼라 람다를 곱하고 다시 벡터 A에 스칼라 뮤를 곱한 다음에 둘을 더한 것이나 당연히 같습니다. 이것도 뭐 우리가 이러한 계산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어떤 벡터 A에 스칼라 뮤를 곱했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람다를 곱한 것이나 벡터 A에 람다를 먼저 곱하고 그 다음에 뮤를 곱한 것이나 반드시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또 뭐와 같아야 되냐면 뮤와 람다를 먼저 곱한 다음에 이것에다가 벡터 A를 곱한 것이나 그 결과는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뭐 다섯 번째 성질도 뭐 크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에서 벗어나진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스칼라와 벡터의 연산에까지 이제 확장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뭐 여기서 영상을 잠깐 끊고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이제 매트릭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